우와 와이 와이 따레리 우와 와이 와이 멋있다 우 우와와 우와 우와와 따꾸따꾸 짜오 우와와와 우와 와이 와이 따레리 소리 tes트 소리 tes트 소리 tes트 됐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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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방금 학교 갔다 왔고요. 얼굴 엄청 하얘 보이네. 제가 낮에 방송하는 거는 흔치 않아서 조금 얼굴이 하얘 보이네요. 이게 바로 앞에 창문이 있어서.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방송을 켜야 되는 이유. 근데 뭔가 하얘니까 좀 별론데? 좀 어둡게 하고 싶은데 시간 지나면 어두워지겠죠? 여기 방송 킨 이유 원래 제가 수요일날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별과제 발표. 그게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어요. 뭐냐? 저랑 같이 발표를 하기로 했던 다른 조원 한 명이 뭐냐? 사유도 기억이 안 나 잘. 무슨 목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뭐라 했더라? 잠깐만요. 목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급성 후두 인두염이 많이 진행되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성대 결절 위험이 있으니 당분간 말을 하지 말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 발표를 저 혼자서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원래 발표를 이 아파트 뒷파트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뒷파트를 맡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뒷파트 내 것도 아직 준비 안 했는데 아파트까지 갑자기 준비를 해야 돼서 굉장히 비상이다. 굉장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다. 사실 뒷파트 내일 모레긴 한데 뒷파트를 아직 준비 안 했거든요. 저도. 근데 아파트까지 해야 되니까 살짝 좀 부담스럽네. 근데 사실 발표 자체는 크게 막 엄청 걱정되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면 뭐 그냥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발표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가 좀 별론데? 뭐 항상 별로죠. 그리고 뭐 딱히 정답은 없으니까 발표해. 그리고 이 수업 자체가 약간 이 발표를 위한 수업이라서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듣는 수업이거든요. 근데 좀 경제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친다 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하면 됩니다. 그걸 제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오늘 연습을 해보는 걸로. 오늘 첫 연습을 방송과 함께 해보는 걸로. 그래서 방송에서 한 다음에 이거 다시 보기를 제가 돌려보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의 OOTD는 그냥 검은 티셔츠에 그냥 회색 추리닝 바지입니다. 정말 무난하죠? 무난의 정석, 무난의 끝판왕. 무난함에 있어서는 특별하다. 특별한 무난함. 예. 사실 발표보다 더 걱정되는 게 수요일날 머리 스타일링 하는 거, 이제 옷 입고 하는 게 더 걱정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스타일링도 진짜 더럽게 못하는데, 이거 지금 제 얼굴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학교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심했던 게, 오늘은 늦게 일어나서 오늘은 10시 반 수업인데 10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10분만 씻고 한 7분만 스타일링하고 급하게 나간 거라서, 그래서 조금 까만 건 있습니다. 전 머리가 별로여도 살짝 까만 건 있어요. 한번 그럼 발표를 해보는 걸로. 바로 일단은 발표를 할 때 중요한 거 자신감이죠. 자신감을 키워줄 안경, 메가네, 또 자신감을 키워줄 오코츠 유타의 반지. 이게 남자 거였나? 딱 끼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카의 힘을 좀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나타라시메 나라바 코치라 다이기다.
지체되나? 준나이다요. 자, 화면을 바꿔주고, 어딨냐? 나를 줄여주고, 이게 아닌, 윈도우 캡처 말고, 윈도우 캡처를 하는 게 나을. 이호범씨가 윈도우 캡처 알았으니까, 윈도우 캡처 해야겠죠? 잠깐만, 좀 줄여주고, 좀 늘려주고, 좀 줄여주고. 사실 저는, 아까 다른 수업 시간에 대본 한번 읽은 게 답니다. 그분이 쓴 대본을 한번 읽은 게 다고, 저는 대본도 없었어요, 사실. 대본을 약간 띄워놓고 살짝씩 훔쳐보면서 하는 걸로. 그리고 본 발표에서는 이런 PPT 자료조차도 보면 안 되죠, 사실. PPT 자료를 등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발표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제수지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된, 강연이라 해야 되나? 다시 이제부터 NG 없이 갑니다. 물 좀 먹을까? 온나 타라시메 나라가 고치라 다이기다 지체라잖아 준나이다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실명 말하면 되지. 게이브입니다. 자, 여러분들 5월 20일부터 학교 축제가 있죠? 다들 알고 있죠? 축제 이거 쉽지 않다. 이거 막상 하려니까 아직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데 쉽지가 않네. 자, 여러분들 좀 있으면 축제가 있죠? 오늘 20일부터 축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축제를 보러 가실 건가요? 저는 친구가 없어서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축제 많은 아이돌들이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프로미스 나인도 온다 하고, 또 누가 온다고 했지? 이건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온다 그랬는데, 여기 이어서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BTS가 무대를 했었죠. 무대를 썼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영상을 보시죠. 짜잔. 벌써부터 힘든데? 다 하기 싫은데? 내가 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나도 이거 영상 처음 봐. 나도 이거 뭔데? 무슨 영상인데? 이게 뭔데? 왜 이걸 나한테 이틀 전에 나한테 맡기는 거야? 서울시내에는 K굿즈와 화장품들을 찾는 외국인 이런 내용이구만. 발길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허유하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영상 지금 보는 게 아니었네. 좀 이따 보는 건데. 서울 명동의 K-팝 굿즈 매장입니다. 매장 한 층이 BTS 존을 방불케. 네, 알겠습니다. 자, 1분 32초에서 정지하라고 써 있습니다. 1분 32초. 여기까지 보고 정지. 잘 봤습니다. 자, 영상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영상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또 BTS를 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고 있죠.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국제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나 발음도 안 좋은데 이거 어떡하냐?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몇 슬라이드야 이게? 3슬라이드? 자, 외국인이 영상 속에서 외국인들이 뭔 소리야? 대본을 내가 쓴 게 아니까 하나도 안 읽히네 이거. 내가 새로 써야겠다. 자, 외국인의 돈이 한국으로 들어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이런 국제 간의 거래가 어떻게 기록되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세노. 국제수지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수지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먼저 국제수지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토스, 그리고 뭐냐 이거 핀다야? 핀다, 그리고 뱅크 샐러드, 이런 것들 한번 좀 보셨죠? 이 앱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여러분들의 한 달의 수입과 지출을 모아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국제수지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 주체가 나에서 이 국가로 바뀌는 것 뿐이죠. 아니, 말투도 참 어색한데, 뿐이죠 이런 거 좀 어색한데, 주체가 나에서 국가에서 바뀌는 것 뿐입니다. 네. 아, 하기 싫어.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갑자기 왜 이걸 떠받는 거지?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 문장 안 할래. 나 말 안 할래. 그냥 내가 새로 써야 될 것 같아. 쉽게 말해, 국가 차원의 가계부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상품을 판매하면 외화가 들어온다. 외국 상품을 구매하면 외화가 나간다. 이런 모든 거래를 기록한 것이 바로 국제수지입니다. 국제수지의 기본 원리. 자,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외화가 들어오면 플러스, 외화가 나가면 마이너스. 이런 식입니다. 자, 수출을 하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오거나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외화가 들어오겠죠. 그럼 바로 플러스입니다. 반대로 수입이 증가하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투자를 한다거나 하면 외화가 나가겠죠. 이게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미니 퀴즈가 있네요. 저 지금 봤습니다. 미니 퀴즈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해외 인플루언서가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계약을 맺고 SNS로 제품 홍보했다. 홍보했다. 이후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였다. 자,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아, 네, 맞습니다. 플러스입니다. 상품을 팔고 돈을 벌었으니까 플러스 항목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수지의 구성. 과연 국제수지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국제수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상수지. 두 번째, 자본금융계정. 세 번째, 오차및 누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자, 경상수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등을 수출 수입하며 발생한 거래를 기록한 상품수지, 그리고 해외 관광객 소비, 고용 수익 등의 서비스가 거래되는 서비스 수지, 그리고 임금, 이자, 배당 등 투자 소득이 들어가 있는 본원소득 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 예를 들면 송금 또는 해외 연주가 들어가 있는 이전소득 수지가 있습니다. 자, 사례로 알아보기. 아까 BTS 뉴스 보셨죠, 여러분들? 네.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좀 응용해보자면, 해외 팬이 만약에 BTS 굿즈를 구매하였다. 이는 상품 수지 흑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외 팬이 한국 방문 후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는 서비스 수지 흑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말이 어색하다. 다시. 자, 뭐야? 응? 응? 뭐지? 뭔가 PPT랑 여기 대본이랑 안 맞는데? 응? 이건 나중에 좀 물어봐야겠는데? PPT랑 안 맞는데? PPT에는 그 플랫폼에서 응원 수익 발생했다는 게 본원소득 수지에 영향을 준다 써있는데, 여기에는 서비스라고 써있는데? 뭐요? 뭐 어떻게 된 거요? 응? 어떻게 된겨? 어이. 이건 나중에 물어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본금융계정이랑, 자, 그럼 물건이나 서비스 말고 투자는 어디에 기록할까요? 바로 자본금융계정입니다. 자본금융계정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주고받은 자본거래에서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하기 싫어. 하기 싫어. 너무 하기 싫은데? 나 너무 하기 싫은데 진짜. 뭐야 14. 자본 수지는 자본 이전이나 비생산, 비금융 자산 거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 이주비, 외국 부동산 거래, 토지 특허권 판매 대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부동산을 1000억 달러에 구매하였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500달러에 구매하였다면 외화 유출이 더 크므로 자본수지 적자가 발생하겠죠. 네. 자, 다음으로 금융계정입니다. 금융계정이랑 국가 간 투자와 자금기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이것도 금융계정이라고? 진짜로? 공장 짓는 게 금융계정이야? 맞겠지 뭐. 이 사람이 썼는데. 해외 주식 투자 또는 우리나라가 테슬라 주식 사는 것, 외화가 해외로 출금해줘야 해당해요. 아씨, 대본 내가 새로 써야 되나? 반대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에 외화가 들어오겠죠? 네, 그렇겠죠. 국제수지 균형. 자, 이제 국제수지 경보를 정지해보니 나 말도 잘 못하는데. 리카짱 유타. 자, 국제수지 정도를 정리해보자면 여기는 아주 특이한 규칙이 있습니다. 전체 합계는 항상 0이 된다는 규칙인데요, 이를 국제수지 균형이라고 합니다. 자, 왜냐?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 자본금융계정이 적자인 경우가 많고가 아니라 그냥 적자여야만 하는 거냐. 이것도 좀 말 이상한 것 같은데. 적자여야만 하는 거 아닌가? 적자인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적자여야 되지. 야, 이 녀석아. 아우, 진짜. 이게 틀린 부분이 많아. 잠깐만요. 왜 이런 미니? 왜 이런 미니? 이렇게 뭉치 내 심장이 럭떡 자꾸만 뛰어 저 멀리서도 Oh my gosh 끌어당겨요 My heart 초능력처럼 거대한 자석이 된 것만 같아 My heart 내 타임 좀 할게 This time I want you magnetic you 슈퍼 이끌림 you magnetic you 이거 나중에 보낸 거라고. 경상수지가 흑자인 국가는 자본금융계정이 적자이고 경상수지가 적자인 국가는 자본금융계정이 흑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기부터는 제 애드립입니다. 아닌가? 네. 우리가 만약에 수출을 했다가 가정했습니다. 수출을 해서 흑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럼 이 달러를 가만히 묵혀둔 게 아니죠. 또 다른 해외에 다시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은행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본금융 계정이 적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적자가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환율과 국제수지. 자, 이제 환율과 국제수지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환율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물건값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집니다. 왜냐?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은 수입 상품의 국내성이 상승하고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합니다. 또한 외화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경상수지 말을 못해. 경상수지 흑자 가능성을 증대시킵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 가치가 상승했단 말이니까 수입 상품의 국내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고 외화 채무자 이자 부담이 감소하게 되겠죠. 근데 이자 부담, 이자는 경상수지 맞지? 이자 맞지.
그지. 이점 맞아.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디야? 어디야 이거? 17페이지 맞아 이거? 이게 맞아 이거? 숫자 증가. 반대로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가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한다면 외화 보유액이 증가했단 말이죠. 외화 보유액이 증가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가 흔해지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말은 환율이 떨어진다.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면 외화 보유액이 감소하고 달러가 흔해지지 않고 귀해지고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간다. 뭐야 이건? 근데 슬라이드랑 말이랑 왜 안 맞아? 슬라이드랑 말이 안 맞아. 뭐 만든 사람이 따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서로 좀 이걸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야지. 완전 딴 얘기하고 있어 지금. 자, 이런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면 너무 뭐야 이게? 17에서 이게 왜 하는 거지? 슬라이드랑 너무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방금 한 대사가 이 환율에 따라서 경상수지가 바뀌는 게 이 위에 거고 경상수지에 따라서 환율이 바뀔 수도 있다가 이 내용인데 전혀 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흑자 적자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리카짱 어떻게 하면 좋아하나? 나 너무 막막해. 유타. 자,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예,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이 부분도 말하고 그냥 더불어서 이 환율도 말하는. 아니다. 그냥 이 부분에서 환율 말하는 게 낫겠다. 환율 같이 말하고 다음 부분에서는 새로이 방금 말했던 거를 26페이지 하고 17페이지 이렇게. 자, 경쟁 수지가 흑자가 된다면 외화 보유액이 증가하고 생산 증가, 고용 증대, 소득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또한 외국에 대한 빚을 줄일 수 있고 외국 투자를 통해 새로운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다. 이는 외화 보유액이 감소했단 소리고 생산활동 위축, 고용 감소, 실업 증가, 소득 감소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외국에 대한 빚이 늘어 이자분이 늘어나고 외국에 대한 신인상에 따라준다. 만약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도 있고 국가 신용도가 하락할 수도 있고 외국 자금 유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적자는 경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상수지 적자는 무조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뭐 당장은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면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또한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무역 상대국의 불만으로 수입 규제 등의 무역 마찰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흑자 자체보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밸런스. 자, 이제부터는 학습 활동을 해볼 건데요. 원래는 이게 제 파트였습니다. 이 뒤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 이게 원래 제 파트였고 저 앞엔 딴 사람이었는데 대본이 필요 없겠죠 사실. 대본은 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 활동 해볼까요? 자, 먼저 앞에서 이 환율에 따라서 경상수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국제수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막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 중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이 있습니다. 환율이 1달러 1000원에서 1달러 1200원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 사는 제임스 씨. 제임스 씨는 수입업자이고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에서 물건을 수입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때 저희는 가정을 하나 할 겁니다. 환율이 1달러 1000원일 때 한국과 미국의 수출 경쟁력은 동일하다. 두 번째, 한국인 최 씨는
미국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환율이 1달러를 여기서 가정 하나 할 겁니다. 환율이 1달러는 1000원보다 높을 때 최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여행을 포기합니다. 이때 제임스와 최씨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선택지를 3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1분 지났습니다. 자, 뭘까요? 자, 여러분들 모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 자, 손 들으셨나요? 자, 한번 손가락으로 펴볼까요? 아세노. 짜잔. 3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제임스 씨는 수입국으로 한국을 선택하고 최 씨는 미국 여행을 단념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자, 먼저 환율이 1달러에서 1000원에서 1달러 1200원 상승했죠.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중에서 제임스 씨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한국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최 씨는 환율이 1달러는 1000원에서 1달러는 1200원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 여행을 포기할 겁니다. 왜냐? 환율이 1달러 1000원일 때보다 1200원 단위가 상대적인 말하기 너무 힘들다. 외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소리겠죠. 그 말은 같은 원화를 들고 있더라도 환전할 수 있는 달러의 양이 달라지는 소리입니다. 자, 한번 제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는 22년 10월 즈음에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엔화가 1000원에 한 900원 언저리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저의 인식 속에서 엔화 100에는 1000원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엔화가 10% 싸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본 여행을 갔느냐, 10% 할인 이벤트를 한다, 모든 물건을 사도 10%를 할인해준다 라는 생각으로 일본 여행을 갔었습니다. 이런 느낌을 잡았나? 못 잡았네. 이런 느낌이죠. 자, 다음 환율이 1달러는 1000원에서 1달러는 800원을 하락했다. 이때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국인 E씨는 수출업자이고 미국에 상품을 수출합니다.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이 있습니다. 네. 환율이 1달러는 1000원일 때 한국과 미국의 수출 경쟁력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또한 한국인 김씨는 미국에서 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업자입니다. E씨와 김씨의 수출 수입 동향은 어떻게 될까요? 자,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정답은, 자, 손 들어주세요. 정답은 짜잔, 2번이었습니다. E씨의 수출을 감소하고 김씨의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짜잔, 이는 경상수지 적자에 영향을 줍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살펴볼까요? 환율이 1달러는 1000원에서 1달러는 800원 하락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너무 힘들다. 나 너무 하기 싫어. 미워. 그냥 세상이 미워. 자, 1달러는 1000원에서 1달러는 800원 하락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원화의 가치가 더 상승했다는 소리겠죠. 이때 수출업자인 E씨는 뭐라 하냐? 수출업체인 E씨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외화 표시 가격이 이전보다 상승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E씨의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반대로 김씨가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데 이 물건의 표시 가격은 이전보다 낮아졌을 겁니다. 그렇게 수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맞냐 이거? 근데 이건 살짝 애매한데. 몰라. 자, 다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활동. 다음 중 국제수지 적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미국인의 SK 하이닉스 주식 직접 투자 금액 증가,
2번 삼성전자의 미국 기업에 수출한 대금 회수액 증가. 3번 BTS의 복귀 무대를 보기 위한 미국인의 항공여행 증가. 4번 미국에 유학 간 자녀에 대한 성금액 증가. 5번 미국의 무상으로 받은 원조금액 증가. 자, 한번 풀어보세요. 짜잔, 이 문제는 쉬우니까 1분 드릴게요. 아, 싫어. 자, 푸셨나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직접 투자 금액. 직접 투자 금액은 아까 뭐였죠? 금융계정에 해당하는 거였죠. 근데 미국인이 우리나라로 투자를 한 거니까 이는 흑자의 영향을 줍니다. 2번. 미국 기업에 수출한 대금 회수액 증가. 이는 상품 수지에 관련한 내용이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한 거니까 상품 수지 흑자가 됩니다. 3번. BTS 보기 항공 여행 증가. 자, 여행 서비스 수지죠. 근데 미국인이 한국으로 갔다. 이는 서비스 수지 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미국 유학 간 자녀에 대한 송금액 증가. 자, 무상으로 그냥 송금을 해줍니다. 이는 이전소득 수지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해줬으니까 이전소득 수지 적자가 됩니다. 5번. 미국에 무상으로 받은 원조금액 증가. 이는 똑같이 4번과 똑같이 이전소득 수지인데 얘는 미국에서 받은 거니까 흑자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국제수지는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국제수지는 한 나라의 외화 유입과 유출을 기록한 국가의 가계부입니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으로 구성되며 두 항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체적인 균형을 이룹니다. 경상수지는 상품 서비스 결을 나타내며 국가의 경기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발음이 정말 안 좋은데 나? 어떡하지?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이거? 자, 환율 변화는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주어 국제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경상수지는 흑자와 적자 자체보다 장기적인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몇 분 나오냐? 시간도 중요한데 시간 몇 분 했지 방송? 27분? 망했다. 진짜로? 아니구나, 이거 광고 남은 시간이구나. 32분? 진짜로? 망했다. 아니 어떻게 이러지? 이거 1시간 찍어야 되는데 이걸로? 할 수 있겠지 뭐. 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따 밤에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네, 의